혹시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이게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별거 아니겠지, 그냥 노화겠지 하고 지나치시는데요. 이런 증상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정말 놓치면 실명까지 될 정도로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문증이 무엇인지, 비문증의 위험 신호, 괜찮은 신호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문증이란 한자로 날비자에 모기 문자를 써서 날아다니는 모기 혹은 날파리가 보이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구는 공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이 투명한 젤리로 되어 있어요. 이 유리체라고 부르는 젤리가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혼탁이 생기거나 찌꺼기가 생기게 되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날파리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제일 흔한 원인은 단순한 조직의 노화, 즉 퇴행성 변화입니다. 투명한 유리체가 눈 속에서 주름이 잡히고 자체적으로 혼탁이 생기는 것인데 특별한 병이나 이유가 없어도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고도근시, 우리가 눈이 많이 나쁘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10대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안구 내부에 혈관이 손상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또 내부 조직이 살짝 뜯어져서 그 조각이 보이는 경우, 이런 망막 열공이나 또 진행돼서 박리같이 비문증에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인데요. 사실 한 가지 답은 아닙니다. 마치 배가 아픈 게 이 단순한 소화불량인지 어떤 큰 위험한 질환의 전조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서 더 급한 증상이 무엇인지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갑자기 많은 양이 생기는 건데요. 당연히 원래 수십 년간 비슷하게 있었던 비문증은 특별하게 새로운 병의 증상인 경우가 좀 드물겠죠. 하지만 없던 비문증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뭔가 눈 안에 새로운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맑은 물에 잉크를 푼 것처럼 연기 같은 것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는 주로 안구 내부에 미세하지만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출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피는 붉은색이지만 그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라서 연기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번쩍거리는 증상인데요. 번쩍거리는 거는 비문증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섬광증이라고 합니다. 밝은 곳에서 느끼기는 좀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눈 시야를 갑자기 돌릴 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눈을 맞으면 번쩍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구 내부에 뭔가 자극이 새롭게 생겨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증상은 시야가 마치 커튼 친 것처럼 서서히 가려지는 증상인데요. 혹시라도 이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와주셔야 됩니다. 망막이 서서히 박리되거나 출혈로 가려지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서둘러 치료하는 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증상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경미한 증상이어서 검사 전에는 괜찮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검사를 진행했는데 망막 박리 초기라서 서둘러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부분 안과에서 기본적인 사항 검진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저희 병원처럼 망막의 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레이저, 주사, 그리고 또 망막 수술까지 그렇게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꼭 말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께서 지금 비문증 갖고 어느 정도 질환에 이해가 되셨으면 믿을만한 안과에서 꼭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비문증이라고 무조건 큰 병은 아니에요. 별 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게 문제입니다. 눈 속의 단순 노화, 유리체 변성부터 망막 열공, 망막 박리, 또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한 망막 출혈까지 비문증을 부르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혹시 망막에 구멍이 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면서 오셨던 분이 막상 검사해 보시면 전혀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환자분도 비문증으로 망막 박리나 망막 열공 이런 부분만 걱정하고 검사를 오셨는데 당뇨성 망막 병증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환자분께 여쭤보니까 당뇨가 있긴 하지만 평소에 조절도 잘 되다 보니까 내과에서 안과 검사하시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막상 진짜로 당뇨 눈 검사를 하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로 인해서 눈 손상이 오는 거는 당뇨 조절이 매우 잘 되는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검사 안 오셨으면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문증으로 왔다가 내과로 의뢰돼서 난생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진료를 많이 보다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증을 혼자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노화가 대부분이라니까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믿을 만한 안과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세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미리 진료 받으면 열공이나 박리 같은 경우에도 혹시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 지금 비문증이 걱정된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문증 치료 방법을 비문증의 원인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단순 노화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비문증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문증이 망막열공이라고 부르는 망막 조직이 뜯어져서 생겼다처럼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비문증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증이 다른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비문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수술도 가능하나 우선은 기다려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비문증은 대부분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시면 눈 안에서 콘탁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보통 개선이 좀 되고요. 우리 시지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적응해서 정말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도 비문증이 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고 시야 중심에서 계속 유지가 돼서 일상에 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보통 약물을 써보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보통은 약물을 써보고 정말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비문증을 수술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과 선생님들도 모두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문증이라는 것만으로는 다른 질환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보수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환자분이 불편을 느낀다면 굳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누는 이유는 비문증 수술 자체가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보다는 큰 수술이거든요. 눈 안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라서 시간도 조금 더 많이 걸리고 때로는 백내장이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순 비문증으로 수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술 기법이 정말 너무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무봉합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이 봉합 없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수술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저는 비문증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수술부터 생각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보통 한두 달 안에 없어지길 많이 기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다려본 후에도 불편이 정말 심할 경우에는 막연하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환에 의한 비문증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보통은 경과관절부터 권하게 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는 해도 아무튼 없던 비문증이 새로 보인다는 거는 이 유리체 자체가 약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비비거나 압박하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 오래 보시거나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을 비비고 누르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비비고 누르고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약해진 유리체로 인해서 검사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도 망막 열공이 차후에라도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많이 드시는 귤 있죠? 이 귤을 손으로 조물락거리면 이 귤 껍질과 귤 알맹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 속의 조직도 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뭐가 보이면 손이 자꾸 가서 만지게 되기가 쉬운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앞에 날파리가 계속 보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 무서운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증상이 보인다면 경중을 따지지 말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